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팩트체크. 자, 지방이식으로 성공적인 유방 확대가 가능하느냐. 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꾸며보겠습니다. 자, 지방이식이라고 할 때 먼저 이식이라고 하는 수술이 뭘 의미하는가. 자, 그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식이라는 수술의 특징은 피부 이식, 뼈 이식, 또 혈관 이식, 연골 이식, 인대 이식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의학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이식 방법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영양을 공급하는 그 혈관을 달고 가지 않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혈관을 달고 이동시키는 것은 피판술이라고 하고, 혈관 없이 그대로 받아야 되는 그 부분에다가 주입하거나 그냥 집어넣는 이런 방식의 수술입니다. 자, 사진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연골 이식이죠. 자, 혈관을 달고 가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이 연골, 이건 코에다가 이제 연골을 삽입한 것이지만은 이 이식부의 연골들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느냐. 항상 그 생존율의 문제가 되겠죠. 주변의 조직들은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들에서 영양과 산소를 확산시켜서 이 이식되어 있는 이런 조직들에다가 공급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식이라고 하는 방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방 이식도 마찬가지죠. 지방을 얼굴이든 또는 가슴이든 엉덩이든 어디든 주입을 하면 그 주입부에서 그 지방 주변에서 흘러가는 그런 혈관들이 영양과 산소를 확산시켜서 그 주입된 지방을 먹여 살리는 거죠. 그 먹여 살리는데 성공한 지방들은 거기에서 생존하는 것이고, 그렇게 영양을 받아 먹지 못한 지방은 전부 사멸하고 괴사됩니다. 그것이 이식수술의 특징이죠. 자, 그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방을 이 뭔지 다들 지방이 싫다고만 생각하지, 또는 이제 지방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지방이 뭐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조직이냐라는 거를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찾아보기 힘들죠. 지방이 혐오의 대상인데 요즘 들어서는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또는 어떤 동물들에게 있어서도 지방은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왜냐하면은 안정적인 비활성적인 에너지 저장 매체로서 역할을 해요. 따라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과 에너지를 축적해두는 어떤 저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계속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지방이 혈관을 형성하고 또 말초신경을 재생하고 또 피부 두께와 탄력을 증진시키고 또 흉터, 염증 등으로 인한 섬유화를 역전시키는, 그런 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임상적으로 지방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의 유용성이 계속해가지고 발견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을 주입한다고 했을 때 단지 그 지방이 볼륨을 확대해서 크게 만드는, 자, 그런 의도로만 이제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지방이 거기에서 그 외에 어떤 굉장히 좋은 인간의 어떤 원하는 방향으로 또 항노화적인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좋은 방향의 기능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자, 지방이식이라고 하는 수술은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에요. 이미 오랫동안 많은 의사들이 시행을 해왔었던 것인데, 그 체계를 잡는데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은 뉴욕대학의 시드니 콜만 박사입니다. 콜만 박사의 지방이식 방법은, 그 특징은 튜메슨트라고 하는 용액을 먼저 주입을 해서 지방을 흐물음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채취를 하고, 그 채취한 지방을 에서 지방세포를 분리하기 위해서 원심 분리를 하는, 자, 이런 과정을
핵심 골자를 하고 있잖아. 콜만이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지방이식의 붐이 다시 시작됐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콜만 테크닉을 수많은 의사들이 수용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이식이 갑자기 화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2000년대 중반 정도였죠. 자, 문제는 그렇게 많은 의사들이 이 지방이식을 하고 있지만 지방의 생착률을 아무도 아주 일관적으로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지방에 들어오게 하는 건 쉬운데, 지금 앞에 테크닉에서 봤지만 테크닉이 사실은 아주 어려운 것이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쉬운 수술인데, 문제는 주입된 지방이 별로 살아남지 못하더라, 또는 어디는 많이 살아남는데 어디는 거의 다 죽더라. 이런 부분을 일관화 있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이거는 좋은 수술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수술을 하든지 거의 대부분 합리적이고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일관성이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어야만 그게 좋은 수술이고 우리가 대중화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방이식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심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지방이 이식되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만약에 배에서 지방을 뽑아가지고 얼굴에다 넣었다. 그러면은 이 지방은 아까 얘기했듯이 혈관을 달고 오진 않았기 때문에 주변 조직에서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자라 들어가면서 얘네들을 맥에 살려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 들어가겠느냐. 사실은 주변에 어떤 건강한 조직과 맞닿아 있는 이런 접전부에 있는 지방들만 영향을 받고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 소관에까지는 못 가요. 건강한 조직과 경계부, 접전부에서 멀어질수록 생존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중앙부는 이렇게 까맣게 표시된 부분, 괴사된 부분인데 이와 같이 괴사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방이식에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어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방이 얼만큼 어느 정도의 지름,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 어느 정도서부터는 죽느냐, 이걸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옛날에는 지방이식 수술을 자, 이렇게 주차장을 이렇게 보면은 이 한정된 어떤 주차장의 면적에 들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수의 차를 때려 넣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많이 넣자. 그 중에서 죽는 애들은 어쩔 수 없고, 어차피 사멸하는 조직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건지는 거, 살아남는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일단 많이 넣고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시절이 있어요. 이거는 말하자면은 한정된 면적의 주차 공간에 엄청난 수의 차를 마구마구 이렇게 집어넣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멀쩡히 나오는 차가 얼마나 되겠는가. 네, 그게 문제죠. 차들끼리 완전히 맞닿아 있으면 저 차는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차가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차장에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막 때려 넣으면 이건 주차장이 아니죠. 이 차들이 멀쩡하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그래서 지방이식 수술도 이 수용부의 어떤 그 용량의 한계, 이거를 무시하고 하는 지방이식은 그때서부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식 어떤 원칙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작은 분말을 뿌리듯이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 층으로 골고루 하나하나 이렇게 이 하나하나가 이제 아주 작은 미세 분말, 미세한 방울들처럼 이렇게 아주 살살살살 펴서 균등하게 빨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방이식을 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중요한 지방이식의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왕창 많이 때려 넣는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미련한 짓이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이식 할 때는 얼마나 많이 넣느냐 이것서부터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자, 수용부에서 얼만큼 용량의 지방을
받아줄 수가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모두가 지방이식에서 자, 생착률이 얼마나 되느냐. 자, 선생님은 지방이식 수술의 생착률을 얼마나 보장하십니까? 자, 이렇게도 이제 많이 물어보죠. 자, 생착률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적게 넣을수록 사실 지방이 많이 살아요. 왜냐하면 부대끼니까. 부대낄 정도로 볼륨이 많아지면 그때서부터는 다 죽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량을 적게 넣으면 적게 넣을수록 생착률은 100%에 가까워지고, 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착률은 계속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넣는 볼륨 대비 얼마가 살아남느냐. 자, 이 부분은 이 생착률이라는 단어에서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방이식 함으로 인해서 얼만큼의 확대를 할 수가 있느냐. 유방 같은 경우는 몇 프로로 이 가슴을 크게 만들 수가 있느냐. 이런 확대율을 따지는 게 더 중요하죠. 확대율을 따지려면은 당연히 생착률도 아주 좋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가장 좋은 생착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조직에는 얼만큼의 볼륨을 넣느냐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방이식 핵심 포인트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수해부의 이식 용량의 한도를 알아내는 것. 자, 가슴에다가 대용량 지방이식 한다고 할 때는 이 사람의 가슴은 얼만큼 몇 cc의 지방을 넣는 게 한계다, 그 이상 넣는 건 의미 없다 라는 거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부에 우리가 이거 쓸데없는 걸 지방을 채취할 필요는 없잖아요. 몇 밀리리터 정도를 우리가 채취를 해서 넣을지 계획하는 거, 요것이 지금 현재 의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방이식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테크닉은 지방이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테크닉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의사들과 또 어떤 그 의료기기 회사들이, 자, 이거를 쓰면은 생착률이 엄청 좋아진다, 자, 이런 어떤 모토 하에 계속해가지고서는 검증되지 않은 어떤 기계를 선전하고 또 테크닉을 선전하고 했어요. 자, 우리 병원에서는 뭐 지방을 아주 순수 지방을 이제 분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자, 우리 병원에서는 줄기세포를 집어넣고 뭐 성장인자를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생착률을 높인다. 자, 이런 광고들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광고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지방이식의 기술은 결국은 수혜부 용량에 맞춰서 적절한 용량의 지방을 적절한 부위에다 넣는 겁니다. 그 이상의 테크닉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방이식을 파종하는, 농부가 파종하는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은, 물을 낼 때 마구마구 이제 많은 양의 씨를 한 부분에다 막 때려서 심지를 않죠. 열을 맞춰가지고서는 요 땅이 줄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해서 가장 최적의 그런 간격을 두고서 열을 맞춰가지고서는 균등하게 물을 내게 됩니다. 밭에다 씨를 뿌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보면은 줄이 이렇게 쭉 돼 있죠. 오와 열이 맞춰져 가지고서는 균등한 간격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지방이식도 그런 개념으로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스프링클링을 한다, 이게 분사하고 뿌린다라고 하는데, 지방도 때려 넣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압력도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그 땡땡한 이런 압력이 있으면 그거는 진짜 헛짓거리를 한 거고, 이렇게 물을 분사해서 뿌리듯이 균등하게 쭈루루로 이렇게 펴서 스프레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자, 콜만 테크닉의 핵심 방법 중에 하나가 원심분리였는데, 원심분리의 생각은 뭐냐면은 쓸데없는 것들을 빼자, 순수하게 지방만 넣자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은 원심분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지방은 이렇게 노랗게 농축된 어떤 그런 상태로 남게 되고, 나머지 오일이라든가 어떤 그 혈장, 피 이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거기서 얘네들을 제거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몸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지방이 있었던 그 환경에서 나온 것들인데, 이게 허벅지였든 배였든 간에 이 지방이 솔직히 여기에서 못 살고 있었느냐, 아주 잘 살고 있었던 애들이에요. 아주 잘 살고 있었던 애들을 빼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살고 있었던 어떤 환경을 구성하고 있었던 이런
세포들을 갖다가 우리가 제거를 한다는 이런 방식이 과연 합리화될 수 있겠느냐. 자,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원심분리라고 하는 방법의 문제점이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지방은 농축돼 가지고서는 높은 밀도의 어떤 조직으로 빡빡하게 이제 있게 되는데, 이거는 마치 뭐가 똑같으냐 하면은 우리가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 씨를 한 종으로 꽉 뭉쳐 가지고서는 이렇게 덩어리로 씨를 뿌리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방법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땅에서 공급할 수 있는 영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씨는 이만큼 농축되어 들어오면 그 씨 중에 몇 개나 살아남겠어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심분리는 사실 지금은 학계에서 이제 어떤 트렌드를 벗어났습니다. 뭐 알리바바에서 지금 스템셀,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원심분리를 해가지고서는 농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뭐 이렇게 만들어 기계를 팔고 있다는 거지. 그런 뭐 핫세일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뭐 얼마에 판다 뭐 이런 게 광고가 나와 있고, 스템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의학적으로는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되어 있고 핫한 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많은 의사들과 병원들이 한 거의 10년 전서부터 지방이식에서 줄기세포를 동원해서 생存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자, 이런 개념의 마케팅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이것이 마법의 탄환이라는 거죠. 줄기세포가 같이 들어가면 그 지방은 뭔가 좋고 뭔가 다른 것과 다르고 생存율도 엄청 높아진다. 그게 좋다. 그러니 비싼 돈을 내고서 이걸 해라. 자, 이렇게 광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생착률이 과연 좋아졌느냐. 롱텀하게 됐을 때에는 사실상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지방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2년, 3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과연 얼만큼의 확대가 됐고, 유방 같은 경우는 뭐 A컵이 어떤 사람이 몇 컵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고가 돼서 의미 있는 어떤 이제 차이, 그냥 지방을 넣었을 때와 줄기세포 포함된 지방을 넣었을 때의 의미 있는 통계적인 차이를 입증해야만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데, 그런 스터디 자체가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제는 이 줄기세포를 지금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넣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따라서 지금 테크닉의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굉장히 좋은 마법과 같은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약이나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것이 생착률을 높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고, 핵심은 아주 조심조심 아까 얘기했듯이 균등하게 그 수용부의 용량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만큼의 지방만을 넣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규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방을 많이 괴롭히지 말고 너무 조작하지 말자, 이렇게 어떤 이제 합의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FDA 홈페이지의 캡처인데, FDA는 스템셀, 줄기세포를 선전하고 있는 어떤 병원들에 대해서 계속해가지고 경고와 그 다음에 환자들에게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었어요. 이거는 올해 11월 달에 이 페이지가 업데이트 된 거고, 이 페이지 자체가 거의 5년 전서부터 계속 이제 있었던 페이지예요. 그래서 스템셀을 써서 치료에 성공한다고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병원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신중하지 못하고 또 이제 환자를 위해서 제대로 된 어떤 정보가 아닐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FDA에서 강조하고 경계하라고 환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이식을 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과연 가슴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볼륨 확장시킬 수 있느냐. 자, 그 부분인데, 사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봤을 때는 40%, 30%, 자, 이 이상을 넘는 의미 있는 스터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슴이 한 100 정도였었다고 하면은 130 정도로 만들어 놨으면 굉장히 잘 된 거라는 거죠. 그 이상을 낸 스터디가 없어요. 근데 자, 100인데 180, 200 이 정도를 바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그냥 우리가 지방을 넣는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수혜부를 확장시켜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이식의 결과를 결정짓는 것은 수혜부 얼마큼 받아낼 수 있느냐인데, 그거를 지방이식 이전에 미리 가슴을
쭉 이렇게 진공압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쭉 이렇게 당겨 놔가지고 이거 한 2달 정도 하고 있어야 돼요. 한 달, 2달. 뭐 아무리 안 해도 이제 4주 정도 하고 있어야지 살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 늘어난 부분 사이사이로 지방이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넓어지게 된다는 거죠. 일단 집 평수를 다 키워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은 거기서 살게 해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브라바라고 이제 하는 상품인데, 지금 이거는 유방암 제거 환자잖아요. 브라바를 써가지고 수액을 확정을 해서 지방을 이제 넣는 이런 과정이, 자, 비용과 시간을 갖다 따져보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기 힘든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브라바는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거 임대하는데 8주 정도 임대하려고 하면 400만원 정도 들어요. 그리고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 자, 이렇게 하고서 한 달 내지 2달을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술을 하기 힘들어 합니다. 자, 지방이식은 매우 안전하고 믿을만한 수술인 거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겁니다. 성형외과 영역에서 가장 단시간 내에 최근에 많이 발전한 분야는 지방이식이에요. 그거는 확실한 부분인데, 그러나 이 수술에는 한계점이 있어요. 발전한다고 해도 딱 여기까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지방이식이라고 하는 방법이 좋은 건 맞는데, 자, 요러한 경우에만 하자. 뭐 모든 경우에 다 좋다라고 이렇게 선전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40% 정도의 확대를 기대한다면은 좋은 방법이에요. 또는 어떤 이제 유방암이라든가 어떤 유방의 어떤 그 함몰부라든가 어떤 상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만 어떤 치료를 한다라고 할 때는 또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만약 컵수 단위로 뭐 내가 한 2배 정도로 가슴을 키우고 싶다, 이런 정도의 어떤 볼륨에 대한 효과를 원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사전에 지방을 팽창시키는 아까 같은 이제 브라바를 쓴다든지 하는 이런 작업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그냥 지방만 때려 넣는 한 번의 수술로 가슴을 컵수 단위로 확장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더 편안하고 빠르게 가슴 확대 수술을 이제 하고 싶다고 하면은 사실은 1차 이제 이 미용적인 목적에서 가슴 수술이다 만약에, 그러면 보형물 수술이 더 편하죠. 더 적합하고. 하지만 자, 보형물 수술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재건의 경우라든가 또는 어떤 심각한 어떤 이제 그 부작용이 반복해서 생긴 가슴이라든가, 그래서 나는 보형물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자, 이런 경우라면은 지방이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지방이식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팽창하는 방식을 먼저 써보고 지방이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 자,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팩트체크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